2026년 1월 4일 주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뭐 3일 했죠. 지난주 3일 했는데 제가 이때 지난주에 그 추세가 582.15 오버슈팅이 599.80 이랬는데 월요일 아침에 뭐 1시간도 안 돼서 이걸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서 오버슈팅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넘어갔죠. 계속 넘어가서 606.25까지가 제가 만들어 드렸죠. 606.25를 이거를 딱 버티고 내려왔는데 화요일은 이걸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서 이제 못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오고 새해 들어서 뭐 완벽하게만 넘어가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저점 대비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은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랬는데 첫날부터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래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다음 주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통 보면 이렇게 일봉이 크게 올라가면은 윗꼬리 단 뭐 음봉 나오든지 뭐 윗꼬리 달 때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밀릴 수 있는 뭐 그런 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변동폭이 뭐 한 고점과 저점이 한 30% 내지는 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장입니다. 미국장은 뭐 괜찮죠. 미국장은 25,345가 추세였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왔죠. 그래서 미국장은 그냥 빠지진 안 하고 횡보하고 눈치 보고 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뭐 밀렸다가, 미국장은 뭐 좀 정상적인 장인데 한국장만 특이하게 많이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선물 미겔입니다. 월요일날 올라가면서 미겔이 살짝 늘었다가 조금 막판에 좀 줄였죠. 줄여도 그 전보다는 미겔이 많이 갖고 있었다. 올라가면서 화요일도 올라가면서 미겔을 약간 올라갔죠. 약간 올라가면서 미겔을 갖고 상승 쪽으로 미겔 쪽으로 갖고 왔는데 금요일도 이만큼 올라가면서 보통 오후에 줄이는데 계속 미겔이 늘려갔죠. 계속 미겔이 늘려가서 충분히 계속 다음 주도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위쪽으로. 그렇지만은 요 근래 보면은 매수 양이 조금 작습니다. 매수 양이. 그래서 아침에 샀다가 그냥 예전 같으면 아침에 매수했는 걸 쭉 갖고 가서 매수 물량이 많이 뭐 만 계약씩 이래 되는데 요새는 올라갔다 팔아먹고 다시 또 그걸 또 다시 갖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매수 물량이 많이 안 잡혀요. 매수 물량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매수 물량 많이 안 잡혔는데 왜 이만큼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 쟤들 매매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수 수량이 작아도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다음은 나스닥 다음 주 예상입니다. 나스닥 다음 주 예상 추세입니다. 26,091. 얘 위쪽으로 가야지 매수입니다. 얘 아래쪽은 매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맥시멈입니다. 27,289, 27,121, 26,979, 26,767, 26,603, 26,439, 26,243 추세입니다. 26,091입니다. 25,883, 25,727, 25,586, 25,457, 25,259, 25,068, 24,977, 24,883, 24,692, 24,563, 24,378, 24,197, 24,043, 23,924. 뭐 다음 주는 뭐 요렇게 가지 않겠나 요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45원을 못 넘어가죠. 요 자리를 넘어가서
요 자리 또 다시 요 자리죠. 요 뚜껑 열렸는 자리 아래로 뚜껑 열린 자리가 1,460원인데 요를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요거는 넘어가도 그럼 지금 A, B, C로 이렇게 한 빠지겠죠. 그럼 요 자리도 되게 중요하죠. 요 자리. 요거를 밑으로 다시 한번 여느냐.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올라가면은 가장 나쁜 거죠. V자 반등 올라가면 이 갭도 메우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로 V 올라간다. 그럼 무지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두지 않겠나. 뭐 1월 요렇게 올라가서 다시 상바닥을 만약에 올라간다면 상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요거 다시 더블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갭 메우고 넘어가면은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한 2월 달 정도 돼야지 갭을 메우겠죠. 갭을 메우면은 더 환율이 더 올라가면 그러면 1,490원 넘고 뭐 1,500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일단은 1차가 요 자리죠. 60선 자리. 요 자리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리고 그러면 A, B, C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은 아마 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돼야지 올라가는. 그럼 만약에 2월달까지 이 갭을 메운다. 그건 가장 나쁜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지고 시간을 조금 딜레이 주고 한 3, 4월 정도 됐을 때 다시 1,480원을 1,460원을 넘어가면은 환율이 그래 되면 되게 나쁜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몇 달 걸린다고 봐야죠. 시간은 환율은 한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국 S&P 500입니다. 한국 펀드입니다. 379800. 지금 환율 때문에 많이 내렸는데 이제 요 추세를 일단 벗어나야 돼요. 요 추세 위에 놀고 그러면서 또 22,500원 위에 놀고 그러면 바닥이 좀 잡히겠죠. 바닥이 좀 잡히면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다시 상봉 가는 그림. 그래서 환율 때문에 빠졌는데 미국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그냥 그 S&P 500 ETF가 좀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올라가면 청산, 내려오면 분할 매수입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 잡담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씩 뭐 예전 차트를 한 번씩 돌려보는데 뭐 예전 차트대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예전 차트와 똑같다 이건 아닌데 요때가 제가 이때도 제가 방송할 때였죠. 2021년 1월 달입니다. 1월. 자, 요 날도 보면 금요일입니다. 1월 8일 날.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상승 중에 엄청나게 올랐다. 저가가 415, 고가가 432, 한 17포인트 올랐죠. 비슷하죠. 지금 이 차트가. 이때와 지금 뭐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 갭이 좀 떠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가서 432에서 위쪽으로 448까지 갔죠. 고점과 저점 대비가 얼마죠? 한 25포인트 정도 되죠. 25포인트 정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자리죠. 지금 이것도 금요일 날 올라가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꼭 이래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이래 된다 하는 법은 없는데 제가 주말에 몇 분과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오래되신 분들도 오버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버. 선물 매도를. 선물 매도를 고점이라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내려주겠냐고. 저도 다음 주 뭐 주봉으로 보면 올라갔다 윗꼬리단 음봉 나온다고는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지만 어디서까지 갔다가 내려올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이거지. 바로 내려오면 뭐 정말 좋죠. 바로 내려오면 오버했는 사람 정말 좋은데 절대로 바로 안 내려올 것이다.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도 그랬죠. 미국장이 빠져도 한국장 야간 선물 안 빠질 것이라고. 야간 선물이 안 빠졌죠. 야간 선물이.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갭을 띄워서 위로 많이 갔다가 아니면 갭을 많이 띄워서 바로 빠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한 5%나 10% 정도 갔다가
그래가 빠지면 일단 아침에 버틸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런데 안 내려오고 위로 더 올라갔다 오면은 오버했는 선물을 버틸 수 있냐고. 그래서 물론 뭐 월요일날 이래 딱 해주면은 이게 뭐 100% 이래 된다면 버텨볼만 하죠. 하지만 그게 올라가서 월요일날 내려올지 화요일날 내려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못 버티는데, 하지만 다음 주는 엄청난 변동성을 갖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내가 방향이 안 맞다, 그럼 무조건 손절입니다.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은 손절하고 다시 보고, 예를 들어서 손절도 한 3번 했다, 그날 안 하면 됩니다.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저도 느낌,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낌 있죠. 느낌적인 느낌. 뭐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꽃이 가장 크게 튀어오르죠.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놨는데 마지막 기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피다가 기름을 보면 확 올라갔다 아프죠. 그 확 올라갈 때 거기 다 죽습니다. 불나방들이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는 거는 맞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죠. 절대로 요런 것도, 요런 장은 지나고 나면은 좀 조용해지면 또 괜찮습니다. 파생이 뭐 계속 어렵냐 안 그래요. 소나기가 계속 오지는 않아죠. 그래서 소나기가 확 오다가도 잔잔해질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무심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당분간 공개방송과 신규 멤버십 회원 모집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멤버십은 기존 회원이 한 분 빠지실 때 그 자리에 한 분씩만 새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심님은 지금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계시며 몸과 마음이 충분히 좋아지는 대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옵션 포지션입니다. 먼저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외인은 전량 손실이죠. 전량 어떤 쪽으로 가도 손실이다. 개인은 전량 수익입니다. 기관은 600 이하 수익, 600 이상은 손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개인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625가 등가죠. 625가 등가인데 콜옵션도 매도가 많죠. 콜옵션도 매도가 좀 있는데 풋옵션 매도가 더 많죠. 풋옵션 매도가. 풋옵션은 뭐 엄청나게 많죠. 풋옵션 매도가 너무 많다.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은 풋옵션 매도는 이건 좀 뻥카 아니겠나. 이쪽은 콜 매도는 있지만 콜 매수도 많죠. 콜 매수도 많기 때문에 콜옵션은 뭐 별로 좀, 그래도 콜 매도 이것도 되게 많죠. 이것도 지금 수량이 콜 매도가 602, 605, 이거 21.6, 23.4 이건데 이거를 뭐 매도를 이만큼 했는데 요거도 조금 뻥카인데, 하지만 풋보다는 조금, 풋도 비싼데 일단 얘 매도가 조금 수상하다. 얘는 뭐 뻥카라고 봐야 되죠. 얘들도 뻥카고 콜 매도도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수량을 보면은 금액으로 볼까요? 이거 그럼 금액이 얘가 훨씬 많죠. 얘가 훨씬 많다. 수량은 뭐 외과들 있지만 금액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많다. 그래서 일단은 풋 매도가 훨씬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뻥카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음 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 추세입니다. 605.45, 얘 위쪽은 매수, 얘 아래쪽은 매도,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맥셈입니다. 64875, 64550, 64255, 63990, 오바슈팅입니다. 63645, 634, 63015, 62715, 62420, 61980, 61775, 61410, 61155, 608 추세입니다. 60545,
60245, 59950, 59640, 59360, 59060, 58840. 뭐 다음 주는 요렇게 가지 않겠나? 요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청기누설. 다음 주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미국장이 빠져도 한국장이 안 빠지는 게 문제죠. 한국장이 지금 안 빠지는 게 문제여서 월요일 아침에 뭐 야간 선물이 올라서 끝났죠. 야간 선물이 올라서 끝났는데 야간 선물이 631.20으로 끝났죠. 631.20. 5.55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거의 뭐 거기에 시작하지 않겠나. 저는 뭐 걱정되는 게 그 정도 시작하는 거는 뭐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뭐 더 많이 올라가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뭐 시가가 야간 종가가 5.55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한다고 뭐 우리가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5.55 여기 끝났는데 그러면 아침에 뭐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나스닥이 뭐 월요일 아침에 빠진다 해도 이게 갭은 뭐 이렇게 뜨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만 뜨면 다행인데 이거 더 뜰까 싶어 걱정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 예상입니다. 저는 항상 시가 대비입니다. 시가가 어디서 형성되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야간 종가가 뭐 631.20인데 631.20이죠. 631.20인데 예를 들어서 뭐 635에 출발을 하든지 뭐 627에 출발을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시가는 어디에 출발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저는 뭐 이 근처에 출발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은 되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시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위쪽은 조금 막히긴 했어요. 위쪽은 위에가 시가 대비 일단 하여튼 한 1포인트 정도 플러스입니다. 위도 1포 막혔는데 아래쪽은 더 멀리 막혀 있어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시가 대비입니다. 마이너스 3.5포인트 정도. 5차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5차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포인트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된다. 1%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포인트 같으면 위로도 뭐 2포인트 정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얘는 3.5%면 마이너스 4.5까지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5 정도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뭐 평균적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대로 위로 1포인트 아래로 3.5포인트 정도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올랐는데 뭐 매수할 수도 있죠. 뭐 예상대로 야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갭이 떠도 갭런 할 수도 있죠. 갭런도 이제 보통 뭐 갭 메우는 것도 있지만 갭런도 있습니다. 요즘은 갭런 하고 밀리죠. 예전에는 갭이 많이 뜨면은 갭 메우는 척 하고 올라갔는데 요즘은 갭이 뜨고 갭런 하고 메우는 경우가 조금 많죠. 그래서 갭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아침부터 뭐 매수할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시가 대비 마이너스 3.5까지 깨져면 매수하면 안 돼요. 갭 메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갭이 이만큼 올랐는데 지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안 내려오겠나? 그러면 매도한다는 분들이 있죠.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살짝 올라갔을 때 한 1포인트 정도 가서 매도를 해봤는데 뚫고 올라간다.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왜? 더 많이 갚을 수 있죠. 계속 달려볼 수 있다. 절대로 한 1포인트나 뭐 맥시멈으로 2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2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저봐야 뭐 1포인트에서 매도해서 손절 1포인트 하면 한 포인트 정도 손절이죠. 뭐 근데 절대로 물 타면 안 된다.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물 타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면은 뭐 질 수도 있죠. 조금 지는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조금 지는 거는 얼마든지 복구가 된다. 하지만 물 타서 죽는다. 하루 만에 죽어봅니다. 물타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타기는 절대 금지. 요거만 다음 주에 하시면은 뭐 한 번 손절하고 다음에 또 다음 자리에 가서 기다리면은 좋은 자리 오면은 금방 1포는 금방 만회가 됩니다. 왜? 워낙 변동성이 아래위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1분봉이 60분봉만큼 클 수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자, 매매하시는 분들 그 장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가면, 만약에 위쪽으로 간다. 상승해 위로 간다. 위로 이렇게 가면은 내려오는 게 조금 많이 안 내려올 수. 그러니까 올라가면 꾸역꾸역 장이 힘들어요. 상승하면은.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꾸역꾸역이고 올라갈 때만 올라가다 눌릴 때만 매수. 그런데 반대로 내려가면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매매하기는 쉬워요. 매매하기는 쉬운데 하지만 푸도 먹고 나왔다가 다시 만약에 푸장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 근데 콜장은 힘든다. 왜냐면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이래 가지면 좋은데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고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고 이러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하지만 푸장은 다르죠. 푸장은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가 이럽니다. 푸장을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매매하는 거는 푸장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변동성이 클 때는 장의 특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봉,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면 다음 주도 보면 엄청 올라갔다 내려올 수, 물론 바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갭이 떠서 갭 메우고 갈 수도 있지만 갭 떠서 제 예상은 올라갔다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전일 종가 요거는 지키지 않겠나. 그럼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못 지키지만은 만약에 갭을 떠서 밀리면은 요 자리 정도는 지키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은 그래 봅니다. 자, 주봉은 자,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와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또 이렇게 올라가죠. 주초는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 밀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상했지만 6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갔다가 계속 넘어가는 그거는 좌우 문제고 갔다가 밀려도 밀리지 않겠나 예상은 그래 봅니다. 자, 월봉 마찬가지. 월봉은 넘어갔기 때문에 월봉도 윗꼬리 단 음봉 나올 수 있다. 그럼 만약 650을 찍었다. 밀리면은 5일선까지도 밀리죠. 5일선이 569. 그럼 한 7, 80% 정도 밀릴 수 있다는 말이죠. 월봉으로. 그래서 이번 달은 1월 달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요렇게 올라가서 끝나면 2월 달이 또 변동성이 크죠. 클 수 있죠. 1월 달이 변동성이 있느냐, 2월 달이 변동성이 있냐인데 아마 1월 달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나 예상은 그래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주말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